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새벽 5시 5분이고요. 오늘은 그동안 제 모닝 루틴 영상들을 보시면서 많이 궁금해 하셨던 초보자를 위한 저널링에 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카메라에 비치는 저의 모습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호빵이 하나가 이렇게 있네요. 사실은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너무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을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새벽에 제가 기본적인 화장을 좀 했거든요. 그게 좀 아깝기도 하고 해서 그냥 찍기로 했습니다. 제가 새벽 4시 반, 요즘은 뭐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안 하니까 새벽 5시 이렇게 꾸준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게 어느덧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키워온 작은 습관들 중에 가장 잘했다 싶은 습관을 뽑자면 바로 이 저널링 하는 습관인데요. 둘러보면 저널링의 좋은 점들을 말하는 영상들은 많은데 막상 이제 막 시작해 보려 하는 저널링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은 쉽게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널링을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들과 제가 지난 1년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널링을 해서 생긴 변화들을 마치 옆에서 친구랑 얘기하듯 편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저널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저널과 펜 끝이죠. 물론 뭐 이런 팬시한 저널도 필요 없고요. 그냥 종이면 됩니다. 근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나도 이제 저널링을 시작해볼까 하는 분이시라면 마음에 드는 저널 한 권 정도는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유는 작은 것이지만 그 새로 구입한 나만의 저널 다이어리로 인해서 내 루틴에 전환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분도 들고 또 내 마음에 드니까 자연스럽게 애착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그 안을 나의 글들로 채워넣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널들이고요.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다 루틴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저처럼 제가 이제 말씀드릴 저널 종류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저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것들도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단순한 일기식으로 쓰시는 거라면 말 그대로 정말 종이와 펜 외엔 다른 건 필요 없겠죠. 근데 난 내 다이어리를 좀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에 따른 용품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 워시 테이프라든지 스티커, 스탬프, 빈티지 종이 등이 있겠죠. 제 저널들 중에 이 아이가 저희 딸을 위한 저널인데요. 이 앞쪽은 딸 아이 스케줄이나 필요한 노트 등을 적어 놓고요. 이제 이 뒤쪽은 거의 매일 딸아이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는 사진 다이어리입니다. 전 이 아이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사진이 나오면 스티커처럼 바로 떼서 붙여놓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밑에 더보기창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저널링을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널링을 하는 시간과 공간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는 건데요. 저널을 쓰기 전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켜고 커피나 티도 한 잔 가져다 놓고요. 전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캔들도 켜놓고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저널링 하는 시간과 함께 형성해 나가다 보면 그 시간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고 찾게 될 겁니다. 저널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일기식으로 쭉 써내려가는 포맷이죠. 그날 일어났던 일이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정해진 틀이 없이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좋거나 나쁜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날 기억하고 싶은 일들을 기록하는 데 너무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트 저널 같은 경우엔 꼭 글이 아니더라도 여러 크래프트 서플라이즈를 사용해서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는 포맷인데요. 저는 아트 저널링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책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 또는 어퍼메이션이나 그날 제게 힘을 줬던 명언 등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나열해 놓는 방식의 저널링도 있죠. 전 Gratitude Journal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매일 몇 가지의 감사한 일들을 리스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할 일들의 목록도 이렇게 Bullet Journal 식으로 쓰고 있고요. 그날 먹은 음식들을 그림이나 레시피 형식으로 기록해 놓는 방법도 있는데요. 셰프이자 아티스트인 이츠오 코바야시란 분은 무려 지난 32년간 자신이 먹은 음식들을 일러스트레이션과 레시피로 기록해놨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제가 또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북 저널인데요. 읽은 책들에 대한 생각이나 중요 내용 또는 저만의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헤비트 트래커 등 무궁무진하게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영상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종종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현재 다른 종류의 저널들을 한 노트북에 이렇게 같이 보관할 수 있게 하는 트래블러스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저널을 한번 쓴 사람은 다른 저널로 옮겨가기가 힘들 만큼 매력적인 저널이고 그 외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노트나 가계부용으로 나온 이런 노트도 쓰고 있습니다. 이 노트는 인스타그램 DM이나 유튜브 댓글 등으로 구매처를 많이들 물어보셔서 제가 이것도 밑에 링크 찾아서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저 깊은, 아주 깊은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은 아마도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표출해 놓는 공간이 바로 이 저널이죠. 근데 만약 누군가 내 저널을 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 정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생각과 감정을 아마 써놓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저널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을 찾아서 보관해 놓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남의 일기장을 그렇게 훔쳐보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란 생각이 내 머릿속에 존재한다면 무의식적으로 truthful 하지 못한 저널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제 저널들은 정해진 서랍에 꼭 넣어놓고요. 굳이 열쇠로 잠그거나 하지 않아도 혹시라도 아이가 오다 가다 쉽게 보지 못하는 저만의 장소에 보관해 놓습니다. 전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하루에 2번 저널링을 하는데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는 게 좋지만 어떤 때는 아침에 너무 바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밤에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잘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날 스케줄에 맞게 하지만 중요한 건 주위에 디스트랙션이 없고 내가 혼자 편안한 시간에 저널링을 하시면 좋고요. 제가 저널링을 시작하고 바뀐 것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중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아마 자존감이 훨씬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애도 아니고 나이 30대 후반이 다 돼서 자존감이 높아져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사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 집착을 한다거나 주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했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쉽게 기분이 언짢아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낮은 자존감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전혀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지 못했다는 거죠. 일단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 나름의 명예, 좋은 배우자, 그리고 토끼 같은 아이까지 외적인 걸로 봤을 때 크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저냥 난 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요. 제가 이 저널링과 큐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삶에서 추구하고 동경하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해준 게 바로 이 저널링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미니멀리스트가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미니멀리스트와는 아직 너무나 먼 사람이고요. 아무튼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내 안 깊은 곳에 존재하는 어떤 분노, 슬픔 또는 질투심 등이 사라지게 되고 그 빈자리에 감사함이나 나만의 새로운 아이디어, 목표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사람을 대할 때 나의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나의 자세 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누군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를 들어 물질적인 면을 자랑하는 걸 보면 예전엔 좀 꼴보기 싫었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이젠 좀 안 돼 보이고 안쓰러워요. 더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 등을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젠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수로 인해 오히려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생겼고요. 무엇보다 이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저를 가두지 않게 됐다는 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않고 내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좋은 의견들은 당연히 참고하지만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이 자존감에 집착하지 않는 건데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자존감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 저널링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수단들 중 하나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가 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주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